안녕하세요. 팀명 자자입니다. 저희 팀이 팀명을 자자로 지은 이유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여서 자자라고 지었습니다. 우선 팀원으로는 옆에 이승관, 그리고 이상호, 그리고 옆에 박지현입니다. 각자 자기소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자팀의 팀원 박지은입니다. 저희 학과는 13학번 전기공학과입니다. 제가 이 과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자동차 관련 수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업에서 자동차에 관한 이론과 요즘 개발되는 기술에 관해 배웠지만 실질적인 기계에 적용하기에는 금전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HX 콜스에서 주최하는 프로젝트 덕분에 수업에서는 하기 힘들었지만 꼭 해보고 싶었던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용히 있자. 안녕하세요. 자자팀의 팀원 이상호입니다. 현재 전기공학부 13학번 4학년생으로 재학 중입니다. 우버, 테슬라와 같은 해외 큰 차량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회사들의 경우는 실제로 자율주행 운전을 시행해 보았고, 또한 긍정적인 결과도 있지만 큰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율주행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 큰 회사들도 저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자율주행 연구 주제가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자팀의 팀원 이승관입니다. 저는 13학번 전기공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자율주행에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궁금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참여한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센서로부터 데이터는 어떻게 받아오고 어떻게 전송되고 그 센서가 어떠한 코딩으로 처리되고 또한 각각 하드웨어, 모터, 서버모터 이런 것들은 어떤 코딩으로 구현되는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제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저희가 RC카로 구현하려고 한 자율주행의 기능은 주로 차선 유지 시스템, 즉 LKS와 발렛 파킹입니다. 저희가 이 기능을 고집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는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실수에 의해서 차선 이탈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더라도 차선 유지가 또 자율적으로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발렛 파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이 미숙하거나 공간적인 이런 감각 능력이 부족한 운전자들은 우리나라의 직각 주차에 대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로 인하여 주차장의 혼잡도가 증가할 수 있고 주차에 소모되는 시간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발렛 파킹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요약을 하겠습니다. 차선 유지 시스템의 경우 알고리즘 그리고 코딩을 설계를 했고 또한 이거를 자동차 즉 RC카에 적용하여 구현한 결과는 어느 정도 차선을 유지하여 주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률이 큰 구간에서는 가끔씩 차선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의 차선 유지에서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발렛 파킹의 경우에는 현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완성을 한 단계이고 하드웨어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코딩을 추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차선 유지를 완성시킨 후에 발렛 파킹의 코딩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다음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앞에 보시는 자동차가 저희가 이번에 프로젝트로 만든 RC카 완성본입니다. 우선 이 RC카에 들어가는 기본 구성 요소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의 서스펜션이 이렇게 앞, 뒤, 그리고 각 바퀴당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프론트 타이어, 레어 타이어 각각의 디퍼런셜 기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요 구성 요소는
바퀴의 스티어링, 좌우 조향각을 조절하는 서브 모터가 이렇게 여기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 축을 돌리면은 앞바퀴의 타이어가 좌우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소는 이렇게 앞에 모터가 있습니다. 이 전기 모터인데 일반적으로 RC카에 쓰는 전기 모터는 BLDC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구동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나중에 전자변속기를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이게 ESC, 이제 한국말로는 전자변속기라고 하는데요. 이 전자변속기에서 BLDC 전기 모터의 속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변속기를 이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배터리가 필요한데 그 배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하나가 7.4V로 전압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두 개를 직결로 연결해서 14.8V의 배터리를 사용해서 ESC를 구동을 합니다. ESC 전자변속기에 연결을 할 때는 저희가 직렬로 연결을 해서 DC 전압을 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로 DC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여기서 이제 두 개의 DC를 받아서 이 BLDC와 연결된 세 개의 선으로 산상, 즉 교류를 BLDC에 인가를 하여 전기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인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프로젝트로 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어하는 데는 전자칩이 필요합니다. 그 전자칩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이번에 라즈베리 파이가 되겠는데요. 모델은 라즈베리 파이 3 D 플러스 모델입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라즈베리 파이에 따로 이렇게 길게 삐져나온 하나의 다른 전자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게 카메라입니다. 전방 카메라고요. 이 전방 카메라의 역할은 자동차가 운전을 할 때 앞에서 도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도로를 영상 처리를 통해서 이 자동차에 필요한 조향각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영상 처리를 했고요. 이러한 라즈베리 파이를 구동하는 데는 또 다른 배터리가 하나가 더 필요해서 이번에 쓰는 게 저희 보조 배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를 라즈베리 파이 전원을 켜는 데만 사용을 하고요. 이 라즈베리 파이를 같이 자동차 위에 올려서 RC카를 운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RC카를 선택한 데에 대한 이유는 물론 자율주행에 대한 툴킷 같은 자동차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툴킷을 사용하면은 자동차의 현실적인 그런 스펙을 반영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의 디퍼런셜 기어, 서스펜션 등으로 인한 운전에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 느껴보기 위해서 따로 RC카를 구입을 해서 디퍼런셜 기어, 서스펜션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만든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구현하려는 게 발렛 파킹과 차선 유지 시스템입니다. 저희 RC카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서버 모터, BLDC 모터, ESC, 그 다음에 라즈베리 카메라에 대한 코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로 컨트롤하게 되는데 저희가 짠 전체적인 코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라즈베리 카메라로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라인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라인이 직진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또는 이게 얼마나 꺾여 있는지 값을 받아가지고 적절히 서버 모터에 매핑을 시켜준 뒤
이제 이것을 서브모터에 대입해주면은 서브모터가 조절하여 스티어링 앵글을 맞추게 됩니다. 또한 BLDC 모터를 컨트롤하기 위해 ESC에 적절한 PWM 값을 조절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타 값을 받아서 서브모터가 스티어링 조절하고 PWM 시도에 맞게 차 구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코딩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가 라이브에 받아와서 세타 값을 도출해내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세타 값을 도출해내면은 서브모터를 컨트롤하게 되고 그 각각 세타 값에 맞게 서브모터를 컨트롤하게 되고 BLDC 모터를 컨트롤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구동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 부분에서 실제 주행 영상을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저희가 목표로 했던 원하는 부분의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딩을 라즈베리 파이 카에 넣은 주행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